아이에게 미안해 점점점입니다.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겠습니다. 2살짜리 딸을 학대해서 의식 불명에 빠뜨린 이 30대 양부 얘기인데요. 자, 빠르면 오늘 오후에 양아버지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2시 반부터 구속영장의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. 지금 수원 남부경찰서의 유치장을 나와서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. 1시 반쯤 영상인데요. 예. 이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. 아이에게 안 미안하세요? 그랬더니 체크포인트처럼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갔고요. 아내도 학대를 같이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혼자 했다는 건가요? 그렇게 말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. 일단 그 혐의가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입니다.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중상의 혐의인데요. 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, 입양한 2살딸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그리고 나무 막대기 같은 물건들로 머리와 얼굴 등 여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지만 칭얼거렸다 그래가지고 그 구두 주걱, 나무로 된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칭얼거린다. 아이들이 2살짜리가 칭얼거리는 건 일반 성인들이 그냥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은데 말이죠. 자, 일단 승 의원님, 네네. 아이한테는 미안하다, 죄송하다라고는 했고 부인도 가담했느냐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첫 번째, 지금 아이가 뇌출혈이 일어났는 게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때려서 뇌출혈이 나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서 나왔다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흔들어서. 무슨 말인가 하면 안에 머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제가 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흔들렸는 부분은 분명히 보이는 거고, 또 그 당시에 병원에 가자마자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아동학대의 정황이 명확했다라는 건데, 제가 봤을 때 아이의 폭행을 우리가 날짜별로 3번이라고 지금 밝혀졌는 건 3번인데 저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5월 4일, 5월 6일, 5월 8일이에요. 그러면 어린이날이 끼어져 있는 그러니까요. 그 주간인데 그 주간에 아이를 이렇게 칭얼거린다고 때렸다? 저는 이 가정에 지금 4명의 친자들이 있는 가정이거든요. 예.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칭얼거리는지는 이미 경험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, 나중에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그 어머니 양 모두 이 아동학대 방임에 이제 개입되는 정황이 보이는데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또 다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냐, 전반적으로 좀 불편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친자식이 이미 4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이 2살짜리 여아 같은 경우는 보육원에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애가 너무 이뻐서 입양을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번 사건 가장 큰 관심, 피해 아동, 이 2살짜리 여아의 지금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이 아이 담당 의사, 의료진의 목소리 한번 잠깐 듣고 가시죠. 뇌출혈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확인한 사진으로는 일단 양쪽 폐 사이를 종격동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공기가 차는 종격동 기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생기는 질병은 아니고 아이 같은 경우 갑자기 심하게 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슴이나 이런 쪽에 큰 충격을 받았다던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게 말이죠. 그러면은 그냥 앞서 뭐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이 달에만 이렇게 집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조금씩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멍자국이라는 게 뭐 다리와 엉덩이 쪽에 멍자국이 많았는데 의료진 판단에 따르면은 일부 멍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파란 멍이 좀 갈색으로 변했다.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고 최소한 2주 정도 됐을 걸로 보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단발적인 학대가 아니라 이런 학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폭행이 이루어졌을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33개월 된 아이인데 몸무게가 11kg밖에 나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비쩍 마른 이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이 추가적인 학대 그리고 폭행이 있었는지 경찰은 이 부분 역시 계속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승 의원님, 저는 진짜 이런 사건 보면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진짜 사건 반장 통해서만도 정인이 학대 사건 얼마나 계속 얘기를 했습니까? 진짜 저 사람도 분명 그 정인이 뉴스를 봤겠죠. 그러면 아유 진짜 저렇게 사는 인간도 있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텐데 자기가 저랬단 말이죠.
이건 뭐 폭행을 하고 학대를 했다는 것도 진짜 마음이 무너져서 할 말이 없는데 아이가 아까 우리 저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11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의 먹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안 먹였다겠죠. 예, 안 먹였다. 그러니까 뭐 사실 때리는 것도 화나지만 배고픈 게 더 화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참 용서가 안 되네요. 예. 자, 일단 그 변호사님 지금까지 피해 아동이 학대 받은 정황으로 볼 때 이 어디까지 좀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. 이게 말고도 학대를 계속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 건당 다 제명이 되는 거거든요. 부위별로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것 같고요. 이 모친도 아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모친부도 아마 경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친이 혼자서 양아버지가 혼자서 하긴 좀 어렵고 막 같이 좀 방임했거나 일단 자기 앞서 뭐 그렇죠. 기자들한테는 자기 아내는 상관없다 이렇게 그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사람이 입양을 하고 나서 이 화성시 거주자인데 화성시에서 입양 축하 100만 원, 또 매달 15만 원의 입양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일단 어떻게 좀 보세요. 일부에서는 혹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이런 또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저 입양하는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아이가 4명 있는 가정이잖아요. 그러면 첫 번째 드는 게 과연 5번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될까? 이게 입양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그 입양 기관에서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 듯해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경제력은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, 두 번째는 그러면 4명의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느냐를 살폈을 거예요. 그럼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1대1 면담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입양이 가능했을 건데,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입양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10월, 뭐 1월, 4월 정도에 이제 입양기관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뭐 학대의 정황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데, 이런 말 할 때마다 되게 불편한 게 분명히 갔을 때 없었다 할지라도 전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, 저희들이 제도는 만들어 놓는데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입양기관에서는, 좀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아이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그냥 가가지고 괜찮니? 좋아? 안 아파? 엄마하고 좋아?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이고 아니, 근데 종합적인. 진짜 찾아가서 그 정도로만 물어보는 겁니까?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. 예.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지속적인 학대가 있을 거라고 거의 99%, 이거는 제가 추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봐가왔는 경험으로는 예. 분명히 이거는 엄마도 역할을 못했고 아빠도 역할을 못했는 거예요. 그런 과정이라면 분명히 아이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말이죠. 오늘이 5월 11일 아닙니까? 입양의 날입니다. 오늘이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한 명이 또 한 명을 입양한다 해가지고 11일을 입양의 날이라고 정한다고 해요. 자,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법의 좀 취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입양특례법은 뭐 예전하고 달리 개선되는 부분은 사전에 허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양부모가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양부모가 재산 상태 괜찮은지, 그래서 사전에 허가가 잘 되면 사후의 어떤 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. 다른 외국에는 사전, 사후, 특히 사후가 어쩌면 더 중요하거든요. 사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확인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한 거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전 부분은 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상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스템 관리를 하고 또 방문도 좀 하고요. 그래서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교육 같은 경우도 뭐 8시간 정도 받으면 돼요. 아빠로서. 진짜요? 아빠로서, 예. 아빠로서, 엄마로서 하려면 상당한 어떤 교육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8시간 이수하면 끝입니까?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
조금 손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.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입양 과정에서 학대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정말 뭐 정휘님이 도대체 2살짜리 때릴 데가 어딨다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.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